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흉노 이야기 18번째 흉노와 우리 남북한에 대한 이야기 그 첫 번째입니다. 흉노를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많아졌어요. 그것은 제 속에 있는 우리나라의 원조상이 북방의 유목민으로부터 출발하였을 것이라는 저의 개인적인 설정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북방의 유목민 기질과 이후 발달한 남방의 해양민족의 기질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적인 국가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 나라가 단군 이전의 원조선과 단군 이후의 단군조선과 그 삼국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약 한 10,000년가량의 역사가 있다고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그 선사시대를 이어오다가 삼국시대를 통하여 중국 문자를 빌려 역사시대로 변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시대를 열기 위하여 동명설화니 계림설화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국가의 시조를 설정하고 고대 역사 시대를 연 것입니다. 이후 삼국시대부터는 그런대로 한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고구려는 중국의 중원까지, 백제는 서해 연안의 대부분의 영토를, 신라는 크게 해외 영토를 확장하지는 못했으나 후에 삼국을 통일하여 한반도에 처음으로 통일 국가를 이룬 위협을 달성했어요. 나의 생각으로는 이 신라의 통일은 이후 한반도의 갈등의 불씨가 되어 바람이 불 때마다 되살아나곤 하는 그러한 갈등의 그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한반도 안에는 통일 국가를 이루며 오랜 기간 한 국가 체제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한반도의 그 국민들은 모두 자신들은 단군의 한 후손으로 백의 민족, 배덜 민족 등으로 불리기를 좋아하며 세계의 다른 민족 국가에 비해 자신들이 더 순수하고 더 성스러운 민족으로 자처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5, 60년 전만 해도 이런 생각은 너무 당연한 생각이었어요. 그러던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침략당하고 급기야는 1910년 일본에 합병되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지 않고 온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한마음으로 일본에 목숨 걸고 대항하며 나라를 지키려고 일어섰고 결국은 해방을 맞이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가 되었던 민족이 정작 해방이 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것은 나라의 국통에 관심보다는 자신의 지배 야욕을 드러낸 김일성과 박헌영이 그때 막 발달한 공산주의를 실현하여 한반도를 자신들이 그리는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야욕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 수 없는 일반 백성들은 그들의 달콤한 공산주의 이론에 덩달아 추종하면서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로 진입하게 되었어요. 이때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운 이승만에 의하여 이 공산주의가 잘못됨을 계명하며 힘겨운 싸움을 벌이던 중 결국 6.25라는 민족 간의 전쟁이 발발하고 세계는 이를 돕기 위하여 둘로 나뉘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둘로 나뉘어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진 이 한 민족 간에 벌어진 민족 전쟁을 돕기 위하여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내전은 세계 전쟁화가 되었어요. 이때 수많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남한과 북한에 파송되어 아까운 피를 흘렸고 나라는 둘로 갈라진 채 지금까지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 70년이 흐르자 남한은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되었고, 북한은 일용할 양식도 못 채우고 굶주리는 빈곤 국가가 된 채 못된 자식이 앙탈하듯 깡패같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규례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장만 세계에 들이내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한민족 국가라는 것을 구태여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많은 우리 국민은 북한의 딱한 처지를 잘 알고 있어 북한이 마음을 돌려 우리와 같이 한 국가 기조를 맞추어 간다면 남한은 전폭적으로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은 북한의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만이 아닌 김일성 가계를 신의 계통으로 보는 주체 사상이라는 이교도 사상이 그 핵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주체 사상은 인간이 흔들 수 없는 신의 영역으로 피 흘리는 대혁명이 없으면 그 타협이 불가합니다. 이런 세상에 없는 국가 체제를 운영하니 세계는 북한을 이상한 국가로 보고 관계를 꺼리고 있으며 그저 자신들의 패권에 필요하면 쓰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이 북한을 이용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